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드리는 라디오 신문고 시간입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예정대로 내일 오후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총파업 계획을 취소하라면서 대립하고 있는데요. 윤태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태근 직무대행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윤태근입니다. 네. 내일 총파업과 집회 예정대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예, 내일 예고한 민주노총의 불평등 타파 평등 사회로 대전환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예, 혹시 입장 변화될 가능성은 아예 전혀 없는 것인가요? 저희는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네.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자리나 토론의 자리가 있다면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통보나 대화가 없었습니다. 네. 내일 집회 총파업에 어떤 담겨 있는 목소리,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으신 겁니까? 저희들은 한 해 2,300여 명에게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돌아가시고 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예. 정부의 대체 휴일에서도 이게 제외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도 제외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인 미만 노동자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네. 그리고 불평등의 상징인 이게 1,100만이 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이제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처럼 비정규 제로를 이야기해야 되고 노동법 전면 개정 그리고 정의로운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네. 그리고 교육, 주택, 의료, 돌봄, 교통 이 공공성을 강화해라 이런 이야기를 내일 할 예정입니다. 네, 노동약자 보호, 공공성 강화라는 목소리이신데요. 그 목소리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규모 오프라인 집회를 내일 해야만 하느냐, 이런 어떤 반대 목소리가 큰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셔야 될 어떤 이유가 꼭 있으실까요?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민주노총의 이 5대 의제 15대 요구안이 관련해서 저희들은 수차례 정부에게 네. 대화의 자리나 토론을 하자고 지난 2월부터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답변이 없었고 네. 오히려 민주노총이 파업을 한다고 하니 파업을 철회하거나 자제해 달라는 이야기만 네.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무작정 코로나 핑계만 대지 말고 네. 이 파업 자제와 파업 자제만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가 너무나 안타깝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저희들 민주노총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이게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강제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누구나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대선의 후보에 나왔던 대선 후보들의 정치적 행위를 볼 때 거기는 코로나 감염이든 어떤 지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공평하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누구에는 공평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방역 지침을 정부가 책임 있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다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계신데 정부가 요구에 응답을 안 하기 때문에 집회를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지난 2월부터 하고 계신 요구 정부와 그럼 대화가 전혀 없으셨나요? 저희들 수차례 예.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아하. 자, 그런데요. 정부의 어떤 관심 촉구 또 대응 촉구를 하시지만 실제로 집회를 여시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자영업자일 것이다. 라면서 자영업자 연대에서 비판을 하셨어요. 예. 앞서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등 경제적 약자, 노동 약자들을 위한 것인데 자영업자분들은 어떡합니까? 저희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중소영세 자영업자나
거리로 내몰 노동자의 처지는 똑같습니다. 네. 모두가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자들입니다. 해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방역의 실패를 민주노총에게 전가를 하거나 민주노총이 마치 코로나 감염의 원인이다 이렇게 여론몰이하는 정부의 태도가 잘못인 거고 네. 을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여론이나 가짜 뉴스 아니면 정부의 태도에 참으로 저희들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사한 상황이 지난 7월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주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요. 그 시위와 관련해서 양경수 위원장이 결국 구속됐고 오늘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내일 집회에 대해서도 유사한 어떤 수사, 기소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난 7월 3일 함께 살자 국가가 책임져라 네.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을 누가 책임지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그때 저희들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주었습니다. 철저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집회를 참가 못하게 하는 등 네.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했고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네. 과도하게 정부에서 이게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잘못인 거지. 네. 국민들은 아주 슬기롭게 방역 지침에 맞게 거리두기 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네. 너무 정부에서 강제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에 7월 3일 대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역 지침을 가지고 내일 집회를 할 생각입니다. 예. 지난 7월 집회 이후에 집회 참석자 중에 민주노총 회원 중에 감염자가 있었다. 이런 보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가짜 뉴스였고 그런가요? 그것 때문에 민주노총에게 마치 감염의 원인이 있었던 것처럼 호도했던 것은 잘못임을 정부도 시인했고 나중에 정정 보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내일 서울에서 집회가 열리죠? 예. 어떤 장소에서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 총 파업을 한 55만 명 정도가 파업에 돌입하고 네. 파업을 하고 난 이후에 광장이든 도시 주요 장소에 결집하는 인원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3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네. 전국 13개 지역에서 전체 참가하는 조합원 수는 아마 내일 참가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지만 대략 지금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다. 앞서 말씀 주셨지만 아무리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인원수가 무척 많아서요. 혹시라도 일부라도 코로나 확진자 발생하면 민주노총에서 어떤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까요? 저희들은 이게 몇 차례 집회를 통해서 네. 지속적인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해왔고 네. 거리두기 그리고 내일 집회 같은 경우는 페이스 실드라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네. 그런 기구까지도 다 준비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게 방호복까지 네. 보장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지금 70%가 넘는 국민들이 백신을 다 접촉한 상태인 거고 특히 저희 내일 거리로 나오는 노동자들 다수는 다 2차 백신까지 맞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국민 여러분들이나 너무 과도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저희는 보여지고 저희들 또한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일 집회를 불법 집회로 보고 현장에서 체증하고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화의 자리나 네. 토론을 해보자고 누차 이야기했음에도 그런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고 파업을 한다고 하니 자제해달라 철회해달라 하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자리가 마련된다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집회 전에 반드시 정부와 민주노총 간의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윤태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